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왕, 이방원과 수양대군입니다. 이 두 인물은 모두 무력을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왕이 된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상황, 그리고 역사적 평가는 매우 달랐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이 두 왕의 삶과 업적, 그리고 그들이 남긴 역사적 의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인물의 기본적인 신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방원은 1367년에 태어나 1422년에 사망한 인물입니다. 그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5번째 아들로 조선 초기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갔습니다. 이방원이 활동했던 시기는 조선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왕자의 난이 중심이 됩니다. 결국 그는 태조 이성계 다음에 제3대 왕인 태종이 되었습니다. 반면 수양대군은 1417년에 태어나 1468년에 사망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로 조선이 이미 건국된 지 반세기가 넘은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세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인 단종 때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했으며 결국 제7대 왕인 세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방원과 수양대군은 50년 정도의 세대 차이가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시간적 차이는 두 인물의 행동과 정당성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이 두 왕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원의 왕자의 난. 이방원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조선 건국 초기는 정치적으로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건국자 이성계 주변에는 정도전이라는 강력한 정치가가 있었고 이성계의 여러 아들들은 서로 왕위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이방원은 처음에 정도전의 정치 세력에 맞서기 위해 형인 이방우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원은 자신의 형제들, 특히 이방강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력 쿠데타를 준비하게 됩니다. 1398년의 제1차 왕자의 난과 1400년의 제2차 왕자의 난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방원은 정도전을 포함한 정치 세력을 숙청했습니다. 정도전은 조선 초기 국가 체계를 설계한 핵심 인물이었지만 결국 이방원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형 이방우를 제거하고 다른 형제들을 차례로 숙청하면서 최종적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방원의 권력 장악 과정은 기간이 길었고 여러 번의 투쟁과 숙청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반면 수양대군의 권력 장악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계유정난. 세종이 죽은 후 적장자인 문종이 왕위를 이었지만 재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합니다. 문종의 적장자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단종의 나이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세종의 또 다른 아들인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왕으로 모시며 정치를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곧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치 세력들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고 생각한 수양대군은 무장한 군대를 이끌고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이 사건으로 수양대군을 견제하던 정치 세력들이 제거되었고 결국 어린 조카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방원의 왕자의 난과 수양대군의 계유정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이방원은 형제 간의 권력 투쟁이었지만 수양대군은 삼촌이 조카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이는 정통성과 도덕성 면에서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인물이 획득한 정치적 정당성이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원의 정당성.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명확한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비록 왕자의 난을 통해 형제들을 제거했지만 조선 초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서는 강한 지도자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방원이 태종이 된 후 그는 국가의 안정화에 주력했습니다. 그는 과전법을 시행하여 경제체계를 정비했고 신권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업적들은 그의 권력 장악이 국가를 위한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원의 권력 장악은 조선의 정통성 있는 왕위 계승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는 비난이 있었지만
이후 조선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방원의 업적이 재평가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정당성 문제. 반면 수양대군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수양대군이 폐위시킨 단종은 세종의 정통한 후계자였습니다. 단종은 비록 어렸지만 아무 잘못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료들과 유학자들에게는 정통성과 명분이 매우 중요했는데 수양대군의 행동은 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많은 신료들이 이에 반발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사육신 사건입니다. 6명의 신하들이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모반을 계획했다가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훗날 충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수양대군의 통치가 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당성 부족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역사가들과 신료들은 수양대군의 행동을 찬탈이라고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이는 이방원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평가였습니다. 이제 두 왕이 통치 기간 동안 이루어낸 실제 성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원의 태종시대 성과. 이방원은 태종으로서 약 18년간 통치했습니다. 그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권의 억제와 왕권의 강화입니다. 이방원은 정도전이 설계한 강력한 신권 체계를 약화시켰습니다. 그는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왕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이후 조선의 왕권 체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둘째, 경제 체계의 정비입니다. 이방원은 과전법을 시행하여 토지 소유와 관리 체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경제 기초를 안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군사적 성과입니다. 이방원은 대마도 정벌을 통해 일본의 해적들을 소탕했습니다. 이는 조선 초기 해양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방원의 통치는 조선 초기 국가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이후 왕들이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됩니다. 수양대군의 세조시대 성과. 수양대군은 세조로서 약 15년간 통치했습니다. 그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화와 과학의 발전입니다. 세조시대는 조선 초기의 문화적 성과가 많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특히 한글과 관련된 업적들이 있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했다면 세조는 한글 보급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천문학과 의학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둘째, 법전의 편찬입니다.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시대의 기본 법전이 세조시대에 편찬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법치 체계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 행정체계의 정비입니다. 세조는 국가의 행정구조를 정리하고 효율화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수양대군은 능력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실제로 문화, 과학, 행정 면에서의 성과만 놓고 보면 세조시대는 조선 초기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인물의 역사적 평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방원의 평가. 이방원은 조선 초기 정치 체계를 정립한 능력 있는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비록 그가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장악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후 그의 통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방원은 조선 초기 혼란스러운 시대에 강한 리더십이 필요했다는 역사적 맥락이 고려됩니다. 조선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했습니다. 이방원이 이를 해결하고 국가를 안정화시킨 능력은 높이 평가받습니다. 현재 역사학자들은 이방원을 조선의 실질적인 기초를 마련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수양대군의 평가. 수양대군의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그의 통치 성과만 놓고 보면 매우 훌륭합니다. 문화, 과학, 법제 면에서의 업적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평가는 그보다 훨씬 부정적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권력 장악 방식 때문입니다. 정통성 있는 왕을 폐위시킨 행동은 조선시대의 가치관으로는 심각한 도덕적 위반이었습니다. 사육신 사건이 상징하듯이 많은 신료들과 유학자들은 수양대군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왕으로 수양대군을 찬탈자로 인식했습니다. 조선시대 역사 기록인 사관들도 수양대군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방원과는 매우 다른 평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통치 성과와 권력 장악의 정당성이 항상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양대군은 능력 있는 통치자였지만 그 능력이 그의 권력 장악의 도덕성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이방원과 수양대군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두 인물 모두 무력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획득한 역사적 평가는 매우 다릅니다. 이방원은 조선 건국 초기의 혼란한 상황에서 정치적 통합을 이루었고 그 후 합리적인 통치를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비록 왕자의 난이라는 비폭력적이지 않은 수단을 사용했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수양대군은 비록 능력 있는 통치자였지만 정통성 있는 왕을 폐위시켰다는 행동이 그의 모든 업적을 덮어버렸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치관에서는 명분과 정통성이 통치의 능력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인물의 비교는 우리에게 역사적 평가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 그리고 권력 장악의 방식과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한국 역사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